자, 이어서 존경하는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역시 국무조정실 예.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하겠습니다. ODA 관련 얘기를 좀 하죠. ODA가 이제 단순한 경제 협력이라기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ODA는 가난하고 그리고 또 재난 속에서 고통받는 인류를 향한 대한민국의 인도주의적 연대이면서 또한 책임을 다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행 과정에서 그 민주성하고 공정성 이게 대한민국의 인도주의적 가치를 가늠하는 어떤 핵심 지표여야 될 텐데요. 표를 한번 보시죠. 여기 좀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필리핀 교량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계실 때 저를 몇 번씩 기사고 나가셨는데 이분 저 기재부가 불허한 것 우리 권성동 의원이 압력 넣어서 이거 재승인한 이 사업이에요. 이 캄보디아 통일교 사업 그 김건희 씨 연루된 사업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있었지요. 이 표는 윤석열 정부 때 발생한 사건들 좀 모아놨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알 겁니다. 실장님 왜 이렇게 비리가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희가 뭐 비리라고 하는 거는 뭐 조금 논란에 지금 뭐 약간 수사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들어가서 의심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봤지만 자, 예, 그런 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걸 좀 예, 보고 맞습니다. 오늘 예, 좀 진단하고자 하는 겁니다. ODA 정책의 기획과 조정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기재부 예산실에서 편성하죠. 유상원조, 무상원조는 각각 기재부하고 외교부에서 따로 조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업 시행은 코이카, 수출입은행, 뭐 심지어 한 50여 개 단체가 됩니다. 예.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그 내부에서 사업 변경을 하더라도 외부에서 이를 그 인지하고 이걸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필리핀, 캄보디아 같은 비리 사업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걸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 지적에 대해 동감합니다. 예. 또 다른 문제. 예산 편성 부처나 사업 집행기관이 사업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자기 걸 자기가 평가해요. 예, 이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감사가 실종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자. 다시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예. 두 가지 한번 대안을 한번 제안해드리고 예. 싶어요. 첫째는 국무조정실 산하의 평가전문위원회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 자체 작성해서 올리는 그 평가 보고서만 갖고 사업 검토하면 안 됩니다. 예, 평가전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강화해가지고 사업을 발굴하는 기획 단계부터 사전 타당성 검토를 검증하도록 이렇게 해야 비리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ODA 통합 정보 포털 고도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국무조정실이 시행기관들의 효율적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서 포털 구축한다고 얘기를 예,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 국민들과 원조받는 그 지역 사람들까지 이 정보를 다 공개를 하면 예. 저절로 비리 감시가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사전에 비리를 방지할 수 있다. 알겠죠? 예. 실장님 적용 가능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 품격을 갖는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의 각별한 노력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국가전산망 마비 책임 부분에 대한 문의입니다. 지난달에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 전부 다 중단됐습니다. 맞죠? 예. 자, 윤석열 정부 책임 있습니다. 대전공주 쌍둥이 센터 이중화 예산 61% 삭감했어요.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미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있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이중화 필요성을 강하게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4월에 발표된 정부 시스템 등급별 예산 기준 지침에는 오히려 이중화 투자 예산 제한해 버렸어요. 이거 앞뒤가 맞지 않죠. 좀 더 앞으로 가볼까요? 2022년도 카카오톡 머통 사태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윤석열 정부가 서버 이중화, 클라우드 백업 이거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정부 때는 예산까지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손을 놔버렸었습니다.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고 그래가지고 안전을 뒤로 했기 때문에 나타난 사고거든요. 이게 그 정부 전산망이 그 정보화 시대나 디지털 사회의 기본 인프라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는 뭐
현 정부 아래에서 관리자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사실 이중화라는 문제는 사람이 실수하거나 날씨나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화를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거를 현 정부에다 떠넘기는 건 옳지 않고요. 물론 현 정부냐 전 정부냐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0%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잘못, 제1의 잘못은 이중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사고가 난 거다. 이 부분에 대한 걸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중화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제가 한 7천억에서 예, 1조 원 들어간다고 예, 발표가 나와 예,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하면 이 중에 한 3분의 1 정도 예. 절감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빠르게 이중화 구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그 관련해 가지고 AI 국가위원회에서 예. 팀을 짜가지고 좀 정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고요. 예. 사실은 그 매뉴얼이라 이런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 국가 기관 전체에 대한 부분에서 아주 핵심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한 번씩 점검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점검하는 매뉴얼 자체가 국조실에서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네. 아까 본 의원이 오전에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의 어떤 사건을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쉽게 넘어가지 않고 좀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 국조실에서 낸 자료 맞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 우리 원장께서 말하는 거 부분에서 원장이 노조 지부장에게 한 발언 부분은 분명히 인정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특정 연구원을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시킨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동련에서 진호위의 그 판정에 불복해서 지금 원장이 중노위에 재심 청구한 것도 상황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뒤에 원장 앉아 계시는데 어디 계시죠? 예. 여기 나오셔가지고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의원들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를 정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재심 좀 철회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타협하고 기관을 잘 이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긍정적으로 먼저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자꾸 트러블 생기시면 원장이라는 사람 그 수장이신데 제일 보기 못해 모양새도 안 좋고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 해결 못하시면 다음은 사퇴 종용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